안녕하세요. 태국입니다. 용혈사수 8번째, 오늘은 결인석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게요. 결인석기. 태조산에서 현무봉까지 수백리 혹은 수십리를 기세있게 변화하면서 행용한 조룡은 이제 혈을 어떻게 맺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아무리 좋은 용맥이라 할지라도 생기를 한 곳에 모으지 못하면 혈을 결제할 수 없다. 영후 최종 마무리 단계로 기를 혈에 엉겨 뭉치게 하는 것을 영후 혈 결지 방법이라고 한다. 그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결인속기법, 태식인육법, 영후 좌우선법.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태식인육으로 예를 들 수가 있고, 결인속기법하고 용어 좌우선법은 맞아요. 그래서 태식인육법은 어떤 그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하고 엄마의 탯줄하고 그 관계를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방법이거든요. 어떤 그 방법일 뿐이에요. 일단 그렇다고 하고 결인속기법 한번 알아보시게요. 결인속기법. 주령이 혈을 맺기 위해 여러 생동작용을 거쳐 악한 기운을 모두 정제하고 순수한 생기가 되었다. 이 생기를 최종적으로 용맥을 통하여 혈장에 보내야 한다. 생기를 결집해주고 생기의 양을 조절해주기 위해서는 용의 목에 묶여있는 기를 모으는 것을 결인속기라 한다. 외적으로는 결인하고 내적으로는 속기, 즉 단속한다는 뜻이다.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글로 남긴다는 것이 참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결인하고 속기는 완전히 다른 내용인데 여기서는 결인속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외적으로는 결인하고 내적으로는 속기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말의 뜻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걸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선생님들이 헷갈리실까 봐서 혼돈하실까 봐서 제가 스스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까 앞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결의는 영사송사가 있는, 안녕히 조심해서 가거라 하고 할아버지가 팔을 벌려서 따라오고 저쪽에서 엄마 아빠가 어서 오니라 하고 애기를 맞아주는 그런 네팔 거팔 영사송사가 있는 그게 갖추어진 분수척상을 그걸 결인이라고 했잖아요. 속기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묶어버리는 것, 찢기로 찝어버리는 것을 속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것을 기운을 강조하기 위해서 결인이라는 이야기를 넣겠지만은 또 혼돈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시비를 한번 걸어 봤어요. 그랬는데 정리를 하면은 혈장이라고 그러면은 내두가 있어야 되고 양쪽에 선익이 있어야 되고 순전이 있어야 되고 그런다 했잖아요. 그러면 내두의 역할은 산맥을 따라와서 내려왔던 물들을 털어버리는, 살기를 털어버리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데보다는 조금 불뚝 솟아야 되잖아요. 불쑥 솟는다는 이야기는 뒤에서 용맥을 타고 내려왔던 물들이 어디론가는 혈장으로 못 들어오게 털어버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물이 털려면은 물이 양쪽으로 나눠지면은 거기는 짤찜해지겠잖아요. 그 벌의 허리처럼. 그것을 속기라고 표현한다. 속기라고 표현해야 맞는 표현이다. 근데 속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결인을 넣었어요. 그러면 결인하고 속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 역전압 광장이라는 뭐
동의어 반복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모순된 말을 가지고 강조를 하면은 혼돈이 올까 봐서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혼돈하시면 안 돼요. 속기라는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결인을 끄집어다 붙였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두가 형성되면은 뒤에서 오는 물이나 바람을 막아주니까 내두가 조금 불뚝 솟으면은 내두하고 현무봉 사이에는 따라왔던 물들이나 살기가 거기서 양쪽으로 털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벌의 허리처럼 짤록한 부분이 있다. 그것을 속기라고 표현했다. 그렇게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용맥을 잘록하게 묶어야 생기를 한테 모을 수 있다. 또 생기의 양을 조절하여 혈장에 보낼 수 있다. 마치 바람이 적당하게 들어간 막대풍선 한쪽을 꽉 쥐면 공기가 끝부분으로 몰려 볼록하게 되는 것과 같다. 결인 석기초 위치는 일장의 입수 도두, 내두 뒤에 있으며 용의 마지막 잘록한 부분이다. 아름다운 미인의 목처럼 가늘고 부드럽고 깨끗하다. 또 힘차면서 상처가 없어야 좋은 자리가 된다 그 말이겠죠. 좋은 기운이 결집된다 그 말이겠죠. 만약 이 부분이 파상되었거나 경직되었거나 너무 길면 기를 단속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생기를 제대로 공급할 수 없어 혈을 결제할 수 없다. 태식 26번. 태조산을 출발하여 기를 정제 순환하면서 현무봉까지 행용한 용이 혈을 결제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다. 그것이 태식 인육법이다. 현무봉에서 궤장천심하여 출발한 용맥은 생기를 결집하고 조절하기 위해서 과엽이나 결인석기를 한다. 혈장에 이르러서는 입수 도두, 내두의 생기를 정축해 놓고 그 아래에 혈을 맺는다. 현무봉에서 출발한 용맥이 혈을 이르기까지 과정을 태식인육법이라고 한다. 이때 현무봉에서 용맥이 처음 출발한 곳을 태라고 하고 중간에 잘록하게 과엽하거나 결인한 지점을 식이라고 한다. 기가 정축되어 있어 임산부 배처럼 벌룩하게 생긴 입수 도두는 잉이다. 그리고 혈은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과 같다고 하여 육이라고 한다. 마치 잉태한 어머니 뱃속에 탯줄과 같은 이치이다. 탯줄이 처음 시작되는 곳이 태이고 주로 잘록한 부분이 식이다. 태아의 배꼽 부분은 잉이며 태아가 자라고 있는 태반은 육이다. 또 부부가 관계를 하여 아이를 낳는 것에 비유하기도 한다. 정자가 난자에 접근하여 착상하는 단계를 태라고 한다. 정자와 난자가 착상에 성공하여 생명체가 생겨 숨쉬기 시작하는 단계를 식이다.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자라 배가 부른 상태를 잉이며 태아를 출산하여 기르는 것이 육이다. 사람의 탄생에는 포태양생의 과정이 있듯이 용맥의 혈을 맺을 때에도 태식인육과 과정을 질서 있게 행한다. 그런데 태식인육의 과정은 태조산에서 현무봉까지 용이 행령하는 것처럼 큰 변화를 하지 않는다. 요도 지각, 개장청심, 기복, 박관과 같은 큰 변화 대신 위, 굴곡과 같은 작은 변화를 한다. 그렇지만 섬세한 변화를 한다. 어머니가 음식을 먹여 위에서 소화시키는 것을 큰 변화라고 한다면 그렇게 얻은 영양분을 다시 태에서 정제하여 태아에게 보내는 것을 작은 변화다. 태아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야 하므로 매우 섬세해야 함을 당연하다. 현무봉에서 혈까지 이어지는 입수룡은 뱀이 산에서 좌우로 몸을 흔들면서
나오는 것처럼 위 굴곡한다. 그러면서 작은 과엽 또는 결인을 한다. 이러한 과정은 또렷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랬네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태식 인육이라는 방법을 조금 부정한다기보다는 그냥 무시하는 쪽에 속해요. 태식 인육을 왜 여기다가 적용을 하냐? 한번 제 논리를 들어보실래요? 부모산이 엄마잖아요. 부모산은 엄마인데 엄마가 부모산이 분명히 있다면은 현무봉이 있고 현무봉 아래가 혈장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모산이 있고 현무봉하고 혈장은 한 몸으로 봐야 되거든요. 왜 그냥 부모하고 나하고 경계를 짓다고 보면은 부모하고 나하고 경계가 어디냐? 탯줄이잖아요. 그렇게 엄마하고 태아하고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탯줄인데 그 탯줄이 어디선가는 여기까지는 이 탯줄까지는 엄마, 이 탯줄까지는 아가. 이렇게 그걸 정한다면은 탯줄을 자른 부분이 그 경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논리는 부모산하고 현무정하고 사이에 결인 속기처 그 분수척상이 영사송사가 있는 그 분수척상이 그 가위로 잘라야 될 엄마하고 아가하고 탯줄을 자르는 그 경계다. 저는 크게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현무봉하고 이 혈장하고는 한 몸인데 현무봉에서 내려오면서 또 혈장을 거기다가 태식인육을 이렇게 넣는다는 것이 그냥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갖다 붙이는 논리에 불과할 뿐이지 거기다가 왜 태식인육을 붙이냐. 부모산하고 현무봉 사이에다가 태식인육을 붙여야지. 저는 이제 크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논리를 책에 써졌으니까 그냥 읽어 드려 봤어요. 그러나 크게 보고 접근한다면 제 논리가 맞을 거예요. 부모산하고 현무봉하고 경계가 분수척상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분수척상에서부터 이쪽은 부모산, 이쪽은 현무봉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현무봉에서 내두까지 가는 사이에 내두가 푹 솟았으니까, 내두가 조금이라도 솟았으니까 거기서 물기를 털고 살기를 턴다. 내두하고 현무정 사이에서. 그래야 이 용맥을 따라왔던 물이 혈장으로 못 들어가고 내두 직전에 갈라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세요.